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트로봇 강용석 대표입니다. 네, 먼저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첨단 임직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원래 이 전시회를 굉장히 꾸준히 나왔었는데 작년, 재작년은 안 나왔었어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래간만에 지금 전시회장에 왔는데 한 3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바뀐 게 없네요. 정말 이쪽 분야는 참 정말 꾸준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여기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흔히 우리가 시스템 통합 SI 업체라고 불리우는 산업 생태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슬픔이 많은데 어떤 슬픔이 있는지를 좀 예를 들어가지고 발표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가 어떤 목적성이 있는 자동화 시스템 혹은 뭐 어떤 솔루션 같은 걸 만든다고 했을 때 과거 우리는 계속 전통적으로 기구 설계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기구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제 PM을 잡으시고 설계를 하신 다음에 제안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수주를 하시죠. 그래가지고 수주를 받으면은 이분들이 보통 그냥 만드세요. 일단은 만들고 전장 들어가야 되니까 전장 업체들이라든지 뭐 PLC 업체들 불러가지고 전장 쫙 꾸며가지고 일단 만드십니다. 그래서 만들게 된 다음에 조립을 하겠죠. 이게 뭐 작으면 작은 대로, 큰 대로 뭐 몇십 미터 되는 라인이면 라인대로 일단 조립을 해가지고 내부 테스트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되면 현장에 들어가는데 사실 내부 테스트에서 완전하게 완성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업계분들 잘 아시겠지만 항상 우리는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 맞춤이라는 절차를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현장 들어가가지고 이제 로봇도 프로그래밍하고 비전 하시는 분들 필요하시면 비전 프로그래밍하고 PLC 하시는 분들 통합해가지고 불게 돼가지고 결국은 테스트라는 걸 하는데 이제 이 자동화에 대한 요구사항 자체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이 테스트라는 과정이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수정사항도 많이 나올 것이고 수정 필요하면 다시 만들어서 재조립하고 또 이제 비전 고치고 로봇 고치고 PLC 고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겠죠. 결국은 필드 엔지니어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뭐 이제 번아웃에 걸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젝트 완료가 되면은 정말 다행인데 점점 이러한 요구사항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프로젝트 완료가 되기 전에 인력이 퇴사해버리는 불상사가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해탈해가지고 퇴사를 해버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프로젝트 실패, 비용 나갈 것이고, 개발 비용 늘어지고, 이게 설사된다 하더라도 유지보수라든지 들어갔던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 기업은 손실을 보게 되고, 사업주님들, 대표님들은 결국은 저렇게 참담한 심정에 빠지는 게 저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SI 업체들의 비애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영상은 저희가 작년에 이제 국내 모 중견기업에서 진행했던 영상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유연 조립 자동화 라인이라는 거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게 이 로봇 한 대에다가 손을 2개 붙이고 바꿔 낄 수 있는 종류의 손을 한 6, 7개씩 붙인 다음에 어떠한 종류의 부품이든지 하드웨어 변경 없이 다 인식하고 다 잡아가지고 조립을 하겠다. 다른 걸 조립해야 되면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만 바꿔가지고 조립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저희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개요는 이게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유연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였고 목적 자체는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만으로 할 수 있게 하자. 한 개 로봇함이 6개 막 손을 6개씩 바꿔가면서 조립을 합니다. 2D 비전, 3D 비전 다 들어갔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볼트를 잡아다가 M2, M3, M4, M5, M6, 십자 볼트, 렌치 볼트를 다 잡아다가 볼트 구멍이 0.1mm 정도도 되는 이제 그 정도 공차 범위의 훌에 정해진 토크로 조립을 해야 되고 이 영상은 참고로 LM 가이드 2개를 수평 조립하는 영상이었어요. 어렵겠죠. 공정은 한 100개 정도 되고 한 번 돌면 거의 한 40분 정도를 돌았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이 기구 자체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정말 하드웨어 디버깅 하는데 거의 뭐 2-3달 정도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부족한 거 다는데 연말에 이제 회계 처리하면서 거의 뭐 경악을 했는데 재료비 손실만 한 2억 났더라고요. 이거 늘어지면서 이제 하드웨어 디버깅 하느라고 인건비들, 늘어지는 비용들, 기회비용들 하면 3억 해가지고 저희 한 5억 정도 손실을 봤어요. 이거 한번 하느라고. 걷다가 이제 현장이 너무 혹독하고 저도 가서 밤도 되게 많이 샜었는데 이런 게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한 명은 퇴사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왜 계속 이런 반복적인 쳇바퀴를 못 벗어나냐는 거예요. 이거 못 벗어나면 저희 다 망하는 거예요. 정말 생태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프트웨어 정의 로봇이라는 기술 자체가 어쩌면은 우리를 이러한 어떤 비애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SDX라고 하죠. 이 주제니까 뭐 앞선 분들이 많이 설명을 해주셨을 것이어서 제가 따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원래는 2004년 정도에 네트워크 기술, 클라우드 기술을 바탕으로 나왔는데 최근에는 매니팩처링이니 비이클이니 많이 쓰고 로봇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X라는 거는 이제 어떤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정의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소프트웨어 정의 로봇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이 로봇 시스템, 이게 단일 개별 팔 하나의 로봇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시스템을 인티그레이션 한다고 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은 항상 모듈의 집합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모듈을 바꾸지 않고 시스템의 설정, 그 리컨피규레이션만 가지고도 이런 개별 모듈들을 다 통합하고 동작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는 어떤 단어의 가장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죠.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정의 아닌 것은 뭐냐? 우리가 간단한 예로 흔히 쓰는 로봇 베이스의 이제 비전 검사 시스템을 하나만 만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로봇은 누구나 다 아시는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사를 썼어요. 그다음 비전은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코그넥스 비전을 달았습니다. 그럼 이거 통합해야겠죠. 통합하려고 방금 발표해 주신 미쯔비시사의 PLC를 써가지고 우리가 시스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봇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이 티칭펜들을 잡고 열심히 로봇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근데 이게 복잡하다 보니까 한 3만 줄 정도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교실을 해놓고 얘도 또 너무 다품종이라 비전 맞춰주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고생을 해가지고 코그넥스 비전에 이걸 맞췄다고 치죠. 그래가지고 PLC 하시는 분들이 이걸 맞춰가지고 다 통합을 했어요. 잘 되겠죠. 당연히 잘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아주 컨벤셔널한 방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될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갑자기 우리나라가 경제가 폭망해가지고 환율이 한 3배가 뛰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아니면 고객이 난 국산 써야 돼. 로봇 UR 못 쓰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바꿔줘. 그다음 코그넥스도 뭔가 사정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저걸 못 쓰고 안 되겠다. 우리 옴론 써야 된다. 옴론 비전으로 바꿨어요. 미쯔비시 PLC 수급이 안 좋던 뭔가 모종의 사건이 생겨서 LS로 바꿔야 된다고 합시다. 똑같은 시스템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간 것 자체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3만 줄짜리 프로그램이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 3만 줄짜리 로봇 교시 프로그램, 엄청나게 공을 들였던 비전 교시, 그다음 PLC 서로 호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PLC만 30만 줄 정도 짰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발생이 안 하도록 해주는 게 소프트웨어 정의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응이 사실상 안 되기 때문에 비소프트웨어 정의 로봇 시스템이죠. 소프트웨어 정의하지 않은 시스템입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일단 저희가 굉장히 전통적으로 PLC 기반으로 시스템 통합을 하면은 여기에 보이시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이제 시스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로봇 1번, 로봇 2번, 비전 1번, 그리퍼 1번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요소들이 있고 지금 우리는 보통 티칭 펜던트든 비전에 이제 종속해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써가지고 그 안에다가 기능 구현을 저렇게 프로그램 1, 2, 3, 4처럼 해놓고 이들을 PLC로 연결시키죠. 근데 PLC 갖다가 다 되는 경우가 사실상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결국은 서로 거미줄처럼 얽혀가면서 시스템을 통합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끝나가지고 계속 10년을 쓰면은 괜찮은데 점점점 우리한테 들어오는 요구사항이 이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고객들은 항상 발전해가고 맨날 뭘 다른 걸 해달라고 하고 이런 요구사항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계속 가게 된다면 우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업 모델을 영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 기반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바뀌게 될 경우에는 저 오른쪽처럼 시스템 구조는 아주 간단해지게 됩니다. 일단 소프트웨어 정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이제 어떤 PC를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겠죠. 흔히 우리가 통합 제어라고 불리우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게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되고요. 이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여러 종류의 로봇을 하드웨어와 무관하게 컨트롤해 줄 수 있는 미들웨어라는 거를 써가지고 통신을 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해지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각각 개별 모듈 안에 이제 넣어놨던 저런 소프트웨어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말 그대로 하나의 통합 제어 소프트웨어라는 형태로 이렇게 되게 될 거예요. 아주 간단해지죠.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뭐 몇 명이 개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건 이 시스템 통합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통합 지원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만들 것이고, 우리는 사실 로봇이 뭐든지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봇을 제어해주는 것은 미드웨어의 역할이지, 이제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 로봇이 UR이든 레인보우 거든 두봇이든 아니면 1층에서 530만 원에 할인하고 있는 중국산 FR 코봇이든 상관없고, 비전도 뭐 코그닉스든 뭐 키엔스든 업룬이든 아니면 뭐 하이크 로봇이든 뭐 상관이 없겠죠. 왜냐하면 이걸 다 컨트롤하는 건 미드웨어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시스템 통합 입장에서는 하드웨어가 뭔지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시스템 자체가 소프트웨어 디파이너블 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 정의 로봇 시스템에서 가장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미들웨어예요. 이 미들웨어가 얼마나 많은 로봇을 얼마나 잘 지원해 주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 이 시스템에 대한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유지보수성이 갈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바뀌게 되면은 아까 제가 조금 설명드렸던 그런 사례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고, 설사 그런 위험 요소가 회사에 도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뿐만은 아니에요. 지금 이 영상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이지만, 이 영상은 2004년 1월쯤 이제 한 1년 정도 됐네요.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서 공개한 모바일 알로하라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을 보시면은 물론 좀 빨리 감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렇게 뭐 장난감 수준의 암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써가지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교시라고 불리우는 방법들, 예를 들어가지고 협동 로봇을 갖다 놓고 티칭 펜던트에 진짜 뭐 10년을 프로그래밍을 해도 이런 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못합니다. 이건 못한다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게 되는 이유는 지금 이제 그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을 계속 움직여가면서 사람을 따라하게 로봇을 그러니까 교시라기보다 학습시킨 다음에 이 로봇이 그걸 계속 따라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해진 거예요. 저희 이제 뭐 뉴스에서 흔히 나오는 뭐 테슬라의 어떤 로봇이라든지 자동차 공장에서 이제 뭔가 하는 그런 로봇들이 전부 프로그래밍 된 게 아니라 이거랑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모방학습이라고 합니다. 모방학습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한다는 거죠. 이 프로젝트를 들어가 보시면 이미 이 학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만드신 그 논문 저자분께서 이런 어떤 BOM들까지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거는 뭐 아시겠지만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게 한번 공개되면 그대로 만들어버리는 건 사실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이미 중국에서 저렇게 제품화를 해가지고 팔고 있어요. 이 BOM 가격을 보시면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면은 이 로봇을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앞에 달린 팔이 이제 실제 작업을 하는 팔이고, 이 뒤에 달린 팔이 이제 조이스틱 조정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무서운 거는 하나의 회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만드는 회사 되게 많습니다. 중국이 이미 굉장히 많고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 동영상 자체가 아까는 잘 되는 것만 편집해서 나와가지고 성공률 자체가 아직 산업 현장에 정말 신뢰성을 가지고 쓸 만큼 성숙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기술은 발전할 것이고, 챗 GPT가 처음에 뻘짓을 했다가 지금은 대답 잘하지 않습니까? 근 몇 년 안에 산업에 쓸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은 고도화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이런 유사 형태의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통합 시스템, 우리가 시스템 인티그레이터의 입장에서 우리는 과연 이런 로봇들을 우리 시스템에 통합할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거죠. 기존의 PLC를 써서, 시스링크를 써서 못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미래 사회를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좀 전환을 진지하게 생각해 이제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정의 로봇의 이점은 이래요.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하드웨어와 무관하게 시스템을 만들고 실험해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의라는 것 자체가 하드웨어와의 커플링을 끊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앞선 예처럼 로봇이 뭐든 비전이 뭐든 이 하드웨어가 뭐로 바뀌든지 우리는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한 가지에만 집중해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유연성, 확장성, 유지보수 용이성이 비약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겠죠. 마지막 장점은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각종 딥러닝 기반의 트렌드와 아주 손쉽게 융합을 할 것이고,
이 기술을 내가 안 쓸 거에 아니라면, 이 기술이 내가 나중에 고도화된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막 조립을 열심히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많아질 텐데 그런 거에 꼭 쓰여야 된다고 하면은 이런 지속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전환을 하는 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이걸로 전환해야 되는 이유는 충분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에요. 조금만 더 생각을 확장을 해보죠. 확장을 해보면은 제가 이제 그 미드웨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이 미드웨어라는 것은 하드웨어의 종류에 무관하게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통합 기업에서는 우리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제 통합 기업 소프트웨어라는 걸 만들죠. 이 미드웨어라는 거는 진짜 로봇도 제어할 수 있지만 로봇의 종류와 무관하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 혹은 시뮬레이션 공간 안에 있는 가상 로봇도 제어할 수 있겠죠. 물론 제어되는 실제 어떤 컨트롤되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시스템 통합하는 입장에서 그건 저희가 알 바가 아니죠. 그거는 미드웨어가 해주는 거지 제가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드웨어를 쓰게 되면은 이 가상 공간의 로봇과 실제 있는 로봇도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뭐 CES가 이제 얼마 전에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다녀왔었는데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께서 이제 피직스 AI라는 개념을 CES에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엔비디아에서 보유하고 있던 저 옴니버스라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랑 이번에 새로 발표한 코스모스라는 피직스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결합하게 되면 우리가 아주 실제와 리얼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게 로봇 세계의 판을 바꿀 것이다라고 이제 기조연설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바로 저 실제랑 똑같은 영상 얘입니다. 얘가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사실 지금도 이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정말 여기는 변한 게 없네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우리는 굉장히 결정론적인 관점에서 시스템을 통합하고 있어요. 물론 비전을 쓰지만 비전으로 인식된 게 여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로 갈 거야. 이런 굉장히 결정론적인 이제 통합 방법을 아직도 30년째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이제 세계 테크를 주도하시는 분들의 말씀은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고 불확실성 속에서 동작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자동화는 저는 영상 정보에 대한 컨버전스가 빠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컨버전스가 일어날 것이고 이 융합한 정보들, 영상 정보, 소리 정보, 그다음에 로봇의 센서 정보들이 각각 이제 융합이 돼가지고 이제 환경 정보 같은 걸 바탕으로 이제 인지 기반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동화가 근 몇 년 안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 문제는 그거를 다 학습시키려고 우리가 저런 환경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스템 통합을 트라이하게 된다면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 환경과 매우 유사한 영상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이런 가상 환경은 우리가 이제 시스템 통합을 위해서 이제 써야 되는 그 비용을 정말 조금 줄이는 게 아니라 정말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저희 뭐 이제 흔한 솔루션이죠. 빔피킹이라는 솔루션이에요. 옛날에는 저걸 다 만들어가지고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돌려가지고 딥러닝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쓰고 안 되면 또 학습시키고 뭐 높이 조절하고 이런 방법을 썼었죠. 이거 만드는데도 돈 들어가겠죠. 뭐 적게는 뭐 1,000만 원 들어갈 거고 많게는 뭐 1억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랑 아주 90% 이상 흡사한 영상 자체가 시뮬레이션에서 나오고 우리는 이 영상 정보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냥 학습시켜버리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얼마 안 할 수 있겠죠. 뭐 핀피킹 하나 만드는데 1억 투자하지, 2억 투자하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물류공장 한 번 만드는데 우리 3천억 정도 투자해볼까요? 못하겠죠.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이런 환경이 점점 많아지고 로봇은 한 개의 로봇이 아니라 복수 개의 로봇이 군집 형태로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 환경을 실제로 우리가 학습을 위해서 짓고 임대한다는 건 정말 어마무시한 비용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디지털 트윈이라는 걸 쓰죠.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는 유니티라는 엔진, 저기 나왔던데 이 유니티라는 굉장히 유명한 엔진을 통해가지고 디지털 트윈을 생성한 예예요.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술이고 좋은데 사실 이게 실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이미지를 우리가 학습해봤자 실제 환경에서는 안 쓰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술 자체가 물론 아직 조금 계속 진보하고 있습니다만 엔비디아에서 만든 그런 코스모스 같은 모델을 융합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실사랑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의 이미지로 생성이 되고 우리가 정말 3천억짜리 공장을 만들지 않고도 공장이든 축구장이든 뭐 컴퓨터가 물론 좀 좋아야겠지만 그런 형태로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드웨어라는 비용 자체를 쓰지 않고 시스템 통합을 해보고 학습시키고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조건 소프트웨어 정의 로봇이 아니고 기존 방법을 쓰면 아예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도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저는 이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로보틱스 기술은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로봇 자동화는 저렇게 단순한 로봇 매니플레이터부터 시작을 했어요. 협동 로봇이긴 하지만 이전에 더 이제 고전적인 애들이 있었죠. 그래서 모바일 로봇이 나오다가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의 공장들, 특히 뭐 스마트 물류나 물류 공장들은 거의 대부분 저렇게 이제 팔과 모바일 로봇과 카메라가 융합된 이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AMMR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의 로봇이 이제 쓰여지고 있고 지금 우리는 약간 요 정도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지금 뭐 뉴스에서도 나오죠. 뭐 단편적인 이제 데모만 나와서 실용화라고 보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우리는 저렇게 로봇들이 이제 사람처럼 일을 하는 시대에 살게 될 것이고 이러한 시대에 쓰여지는 기술은 지금 우리가 정말 몇십 년째 바뀌지 않는 몇십 년째 바뀌지 않는 그런 전통적인 FA 기술을 사용을 한다면은 우리나라는 이런 거를 얻을 기회조차 없을 거예요. 항상 뒤를 쫓아야 되고 미국이 발표하면은 국가 예산 몇천억씩 때려 박아가지고 R&D 하고 이런 걸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발표를 하는 게 업계분들부터 인식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좀 바람이 있어서 알려드리고 무엇이 좋은지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소프트웨어 정의 로봇을 말씀드렸고요. 저도 모처럼 올라왔으니까 저희 회사가 좀 뭘 하는지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원래 이제 로봇 팔 같은 걸 많이 만들던 회사였어요. 그래서 팔을 만들었는데 제가 그래도 한 10년 정도 회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많이 느낀 게 과연 이게 맞나? 이렇게 해서 회사가 생존할 수 있나? 보조금 못 받으면 문 닫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보조금 받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근 2년 정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시회도 안 나오고 제가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내린 결론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조에 대한 걸 좀 내려놓고 부가가치가 높은 걸 해야 된다. 이렇게 결심을 했고 그래서 3가지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보틱스 미들웨어예요. 이 미들웨어는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로봇 암을 한 가지 방법으로 모두 컨트롤 해줄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인터페이스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유니버셜 로봇 한 개에 한 3만 불 정도 해요. 3천만 원 정도 넘죠. 자, 중국산 로봇 한 개에 530만 원을 지금 1층에서 팔고 있다고 합니다. 성능 차이 있겠죠. 근데 그 성능 차이가 부품에 의한 기구적 성능 차이냐, 아니면 소프트웨어의 완성도에 따른 어떤 정성적인 어떤 성능 차이냐, 이거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지만 부품 기술, 하드웨어적인 어떤 기계적인 신뢰성 기술은 거의 평준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편의성, 신뢰성, 국가적인 이미지에 의해서 내 거 정보가 해킹당해서 유출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미들웨어 제품은 그런 좀 그런 제품에 붙어서 쓸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제 뭐 중국산 제품의 소프트웨어가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제품을 유럽산 제품의 소프트웨어 성능보다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얼마 안 비쌉니다. 100만 원도 안 합니다. 100만 원도 안 하는 돈 추가하면은 600만 원으로 3,500만 원짜리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겠죠. 그리고 곧 그것들은 시스템 통합 기업 업체들의 영업이익이랑도 직결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범용 로보틱스 제어기는 나는 이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로봇팔을 직접 만들어야겠다. 요새 중국에서 그 로봇 관절들 팝니다. 얼마 안 해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거 사다가 로봇팔이라는 게 저도 이번에 와서 많이 느꼈던 건 정말 많은 분들 로봇암을 정말 다 만드는구나 이걸 많이 느꼈는데 관절 사다 연결하면은 이제 로봇암이 되고요. 그런 모든 형태의 로봇을 제어해줄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마지막 가상 로봇 제어기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모든 형태의 로봇을 가상 공간에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싶은 것은 차별화된 DX예요. Development Experience라고 하는데 이 차별화된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서 고객분들에게 원가 절감이라는 아주 큰 가치를 실현시켜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ESG 경영을 실현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료비 낭비 안 해도 되니까 환경 당연히 아껴지겠죠. 자,
그래가지고 저희 예시인데 저희가 이제 엔비디아는 가지고 이제 그 위봇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로봇 쪽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가상 제어기라는 걸 써가지고 이렇게 시스템 통합을 한번 꾸며봤어요. 이제 첫 번째는 푸드테크 관련 예시인데 이제 삼성 웰스토리에 이제 제안을 했던 거고, 오른쪽은 이게 굉장히 전형적인 이제 시약 랩오토메이션의 예시입니다. 참고로 이 로봇은 저희 회사 제품이고요. 저희는 이런 형태의 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게임처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상화 기술을 이용을 하고 미드웨어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시스템 통합이 끝나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시스템 검증을 다 한 다음에 로봇을 사다가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넣고서 플레이 버튼 누르면은 실제 로봇은 여기서 검증된 것과 같이 완전히 동일하게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물론 1, 2mm 정도 위치 차이는 있겠지만 비전을 써서 인식한다면 그것마저 보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냥 이제 결정론적 위치로 움직인다면은 현장에서의 미세 조정만 해주면은 아주 심플하게 끝나게 되겠죠. 이 두 번째 예시는 물류공장의 예시예요. 이제 로봇이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로봇은 이 바코드를 실제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에뮬레이팅된, 시뮬레이션된 카메라 장비에서 바코드 정보를 읽어다가 실제 바코드 리더 프로그램에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코드에 해당하는 정보에 따라서 상자의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크기에 맞게 각기 다른 행동을 하는 이런 예시입니다. 저희가 바코드를 썼던 이유는 이 바코드는 사실 이게 그래픽이 이제 엔비디아 거만큼 좋지는 않은데 이 그래픽이나 실제 바코드랑 정말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고요.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로봇의 정보라든지 위치라든지 어떤 프로그래밍이든지를 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은 이건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똑같아요. 휴머노이드 로봇 보면 팔 두 개 달리고 눈 두 개 달리지 눈 하나 달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바퀴 하나 달든 다리 달면은 그냥 휴머노이드입니다. 우리가 휴머노이드가 하나의 로봇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휴머노이드는 여러 개의 작은 로봇이 합쳐져 있는 복합체 형태의 로봇입니다. 결국 이런 기능의 확장으로 우리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로보틱스 기술을 AMMR이나 휴머노이드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데모는 좀 흥미로운 예시인데 저희가 단순히 게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이 단축 로봇 예인데 단축 많이 쓰실 거예요. 사실 로봇보다 더 많이 쓰는 게 단축 단순 이동 직교 로봇이라고 하고 이걸 많이 쓰시는데 여기 그냥 서버 드라이버 써서 다시 쓰시지만 이게 위험하거든요. 협동 로봇처럼 충돌 감지 기능 같은 게 없죠. 사실 손이 낀다거나 뭐 이제 기물 파손으로 많이 이어지고, 제가 로봇 자동화에 들어서 제일 처음 봤던 게 이게 내로한 공간에서 UR10 달고서 움직이다가 UR10 그 자리에서 부러진 거 한번 봤었어요. 4천만 원이 순식간에 날아갔죠. PLC 신호 하나 잘못 갔다가 충돌 감지 기능이 없어서 직교가 로봇 부러뜨리고 그냥 지나가 버렸거든요. 이런 일들이 자동화 하시다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난다는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영상이 지금 끝났는데 이 왼쪽 영상은 충돌 감지 기능을 안 켜놨기 때문에 그냥 직교 위에 이제 상자 그냥 밀고 가버리는데, 저 오른쪽 로봇은 직교 위에 저 상자가 있어가지고 충돌을 감지하고 그 자리에 직교가 멈춥니다. 사실 이 기능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재물 손괴라든지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축 로봇용 협동 제어기를 만드는 회사는 없죠. 거의 다 커스텀을 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유니버셜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기능들이에요. 이런 기능들을 쓰면은 이런 걸 실현 가능하고, 저희가 단순히 게임 그래픽이 아니라 실제 물리 데이터를 에뮬레이팅하는 저는 이제 리버스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현실 세계를 디지털로 옮기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공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에뮬레이팅 연산을 하기 때문에 리버스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는데, 저렇게 충돌 감지 기능이 시뮬레이션에서 동작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기술이죠. 자, 마지막 이제 에필로그예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좀 웃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기구 설계부터 가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기구 설계가 끝났으면 이제 만들지 말고 시뮬레이션 환경부터 구성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러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 안에서 모든 시뮬레이션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리피트 해가지고 반복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하드웨어를 고쳐가고 때려 부셔가면서 이걸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절감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다 됐을 때 만드는 게 시간과 비용을 확실하게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조립하고 현장 가서 셋업을 물론 하겠지만 우리가 과거처럼 그렇게 노가다를 해야 됐던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결국은 프로젝트가 이렇게 깔끔하게 완료될 수 있는 게, 저는 이 프로세스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여기 계신 현업분들부터 이거에 대한 공감을 해주시고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이제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이 너무 많이 나왔네 해서 기뻐서 울 수 있는, 하드웨어 낭비 비용 줄일 수 있겠죠. 개발 기간 줄어들죠. 유지관리 보수 비용 줄어들죠. 인력이 더 이상 힘들다고 퇴사할 일들도 없어지고, 최신 기술이죠. 엔비디아 기술 융합 AI랑 다 컨버전스 되기 때문에 기업의 기술 가치도 올라갈 것이고, 낭비되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ESG 경영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장점을 가지시고, 이 시스템 통합 생태계가 정말 말단으로서 잘 돼야 되는데 어려운 생태계예요. 저희도 로봇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지만 이런 일을 너무 많이 해봤고, 이런 분들의 고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다 웃으실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셔가지고 좀 같이 잘 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로봇 시스템은 과연 지금 소프트웨어 정의 가능하신지 여쭤보고 싶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당장 미래를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